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특집으로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남편이나 네. 자식이 네. 말을 안 들을 때 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네. 주제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살다 보면 정말 남편이 말 안 듣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자녀. 자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주 지질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의 팩트는 또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남자보단 더 여자가 많으니까 또 이제 보살집을 찾아다니는 분들 중에 특히 남편에 대한 아주 뒷담화를 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자, 요럴 때는 민간요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이 민간요법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도 너무 심하게 들면 타이레놀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냥 간단한 약국에서 파는 약 먹어도 안 떨어지거든. 그땐 병원을 가서 주사 맞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전까지에 뭔가 남편이 갑자기 막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갑자기 저 인간이 막 눈이 막 갑자기 휙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뭐 생각지도 못했었던 막 이런 걸 퍼붓는다든지. 자, 고를 때. 근데 이게 너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어떤 인간 구제에 힘들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면, 자, 이게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초반과 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기의 팩트를 잘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다이소에 가면 아니면 집에라든지 아무 그릇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버리려고 했었던 그릇도 괜찮은데, 하지만 깨트려야 되니까 와장창 깨트리려면 얇아야 되겠죠. 또 두꺼운 이런 거는 깨지지도 않으니 그걸 깨트리면, 두꺼운 걸 깨트리면 이게 두 동강이라든지 세 동강이라든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와장창 깨트리려면 다이소 이런 데 가면 1,000원짜리 접시 있어요. 그 옛날에 아시나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서울에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 해소방에 첫 번째 방, 그릇 깨기.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을 겁나 깨요. 하루 종일. 그릇 막 이렇게 뭐 5만 원씩 그릇 주세요. 그러면 방 한가득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릇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막 저기 있죠. 이렇게 사람 형체의 레슬러 같이 생긴 그 육두박근 이렇게 레슬러 인형에 막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면 이게 막 처음에는 빨갛게 됐다가 멍들었다가 막 이렇게 퍽퍽퍽 이러거든요. 또 세 번째는 암벽을 막 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약간 희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올라갔는데 뚝 떨어지면 자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거에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 행위는 집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빌라가 다닥다닥다닥 붙어지는 곳에 살면 이거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깊은 밤에 깨면 옆에서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 나가고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깨야 되는데, 얇은 접시여야 되고, 그리고 두꺼운 접시는 안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네임펜 같은 거 있잖아요. 네임펜으로 거기다 이제 이름 써요. 이제 뭐 이름만 써도 돼요.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아니면은 뭐 변태 아니면 변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걸 밖으로 들고 나가요. 현관문 밖으로 들고 나가서, 진짜 이거를 깨뜨리기 쉬운 곳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바닥에 흙이면 안 깨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확 깨야 돼. 한 번 깨야 되는데, 이 한 번 깰 때 잘해야 되는 거 와장창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옛날부터 아침에 유리가 깨지는 건 재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어르신들이 나갈 때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밤에 어두컴컴해질 때 집에서 자연스럽게 유리가 깨지는 건 되게 좋은 일 있으려나? 이제 횡재수가 있으려나? 이런 징조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솔직히 밤에 깨는 게 좋긴 한데, 이 밤에 깨면은 거의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또 보수적인 남편들은 꼭 회사 끝나고 꼭 집으로 온단 말이죠. 집으로 와서 삼시세끼 밥 다 먹어야 되고 밥을 꼬박꼬박 차려줘야 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요럴 땐
요럴 때는 밤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을 자고 좀 늦지막히 12시, 1시에 깬다 그래도 옆에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 나가고 나서 내가 인위적으로 깨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깨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인위적으로 내가 와장창 박살이 내는 경우도 상관이 없으니 거기다 이제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상은 되게 빠른 변화가 와요. 되게 빠른 속도고, 그리고 그 이제 저녁에 항상 늘 뭔가가 심기불편한 얼굴과 미간의 인생을 찌푸렸던 관상과 뭔가가 되게 변덕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고, 자, 이런 건 아무 때나 수시 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좀 심하다 그러면은 그 달에 이제 음력 1월 달에 초나 아니면 음력 달에 보름이나, 그러니까 보름 15일을 뜻하거든요. 보름이나 아니면 음력 달의 마지막 30일이라든지 31일 요걸 정해서 하는 거고,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안 되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 연령 상관없고, 그리고 뭐 어떤 성별 상관없어요. 남편하고 똑같이 뭔가 진짜 계속 해도 애가 말을 들어먹지를 않고, 그리고 좀 오묘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리고 약간 기질이 약간 공격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며, 아니면 너무 나태해서 그 방에서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한우물만 파고 있고 어디 뱀사골에 들어가 있는 애처럼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법을 쓰면 뭔가가 화들짝 놀라는 것 같은 그 정신이 막 이렇게 기운이 막 얽혀져 있었던 게 순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확 풀려요. 풀리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주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제 물어보시면 될 텐데 거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굵은 접시는 안 돼요. 아주 얇은, 다이소에 팔아요.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그거 사서 나중에 쟁여놓고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정초, 그리고 입춘, 영등달, 2월 달이 가장 좋고, 그리고 자,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 귀신들이 막 나다닌다잖아요. 보름달이 뜨면 밖에 나가지 마, 귀신들이 잡아가. 이런 말이 옛날부터 흘러나왔던 이유가 보름달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일반적으로 되게 오묘하고 뭔가 사람이 보름달을 쳐다보면 되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이 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릿한 기운이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항상 막 그 귀신들 같은 그런 기운이 범상치 않게 다닌다. 도깨비도 약간 보름에 많이 다니고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을 가졌기에 그 보름에 해당하는 이 깨트리면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금방 사그라들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이나 남편이 조금 사주가 좀 변덕스럽고 약간 감정 기복에 막 변화성이 이르러서 그 부분이 내가 조절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잖아요. 음력 1월. 그리고 개묘년에는 2월 달이 2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윤달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할 땐 거기다가 이제 그릇에 이름을 쓰는 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재밌게 명절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 또 다음 영상 때 또 이렇게 화목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